중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없는 이유? 중국 시진핑 정부의 새 정책 목표인 공동부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도한 고소득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빅테크 기업, 사교육, 게임 산업, 연예계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되었고, 다음 차례로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을 겨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임대료 인상 연 5% 상한제, 명문학군 아파트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를 공동부유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선전 등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기본이지만 고급 주택을 수십 채씩 보유한 부자가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와 상속세가 전혀 없어서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민영화된 것은 1998년부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전까지 국유기업이 제공한 주택에서 명목상 소액의 월세만 내고 거주하던 주민들은 국유기업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국가의 자산이 개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초고속 성장에 따라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도시 주민들은 대규모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영화 개혁에서 최대 수혜자인 도시 중산층과 엘리트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농촌에서 도시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 민영화 초기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들은 영원히 이 특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도시의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들, 특히 수백 채씩 보유한 공산당 고위 간부의 가족들은 보유세와 상속세 도입을 저지해온 주요 세력입니다. 이념적으로는 토지 국유 제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토지 국유제라는 사회주의의 기반을 흔든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재정을 의존하는 지방정부들도 보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토지 매각 수익이 줄어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2020년 토지 매각은 지방정부 수입의 30.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제 개혁 논의는 계속됐습니다. 2011년에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시범 도입되었지만 최고급 빌라 등 극히 일부의 한정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가 강조되면서 올해 안에 시범 실시 지역을 일부 확대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전국적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자녀 정책의 결과 중국 도시 중산층 젊은이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로부터 최소 세 채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들이 결혼하면 부부가 최소 6채 이상의 부동산을 상속받지만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를 사회주의 실현이라 환호하는 이들도 있고 제2의 문화대혁명이라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장의 기본적 규칙인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도입마저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